엄청난 거래 대금, 금요일장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한 주 내내 올라옵니까? 아, 그러니까요. 작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대표님 맨날 우셨잖아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울음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는 것만 가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제 좀 뭔가 확산이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싹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지랭이를 피우려고 이런 이쁜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네. 사실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성도 있고 그리고 이익 기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잘 버텨준 쪽 그리고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쪽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해줘야 할지 아니면 로봇은 가는 방향이니까 이 랠리는 지속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찍어야 할지 대표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네, 그거는 시장 마음이고요. 예,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로봇 쪽은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쉬긴 쉬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쉰다고 하더라도 그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건지 계속 쉴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부터 로봇은 지난주 관심 섹터 이번엔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거 또 아마 현대차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얼만큼 고점에서 잘 조정받고 버티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현대차를 재평가를 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피지컬 AI고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붙는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뭘 한다. 그러면 로봇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기술을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과 뭔가 손을 잡고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바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들 그리고 현대차도 조금 좀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사죠.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 네. 제가 사드릴게요. 좀 밀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변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또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여전히 관심은 높다라는 쪽에서 속도 조절이 나올 때 또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관점으로 절대 보면 안 되겠네요. 기다리고 있는 재료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속도 조절이 나올 때 기회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오늘 또 추가 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챙겨하셨을까요? 종목명 긴 것들 나타나네요. 일단 LG전자가 앞단에 있어서 좀 궁금해요. 네, 현대차가 이제 주축이 되고 현대차처럼 싼데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LG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도 모터 가전하면 LG, 네. 가전 맞나요? 네, 요즘도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 뭐 PPL을 좀 해주시든가, 예,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모터의 강자라고 하게 되면 로봇이 모터 움직여서 감속기부터 액추에이터 나가지 않습니까? 액추에이터 만든대요. 이번 CS2001에서 보여줬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밸류를 좀 더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 우리 어디 공급한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로봇 밸류를 확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PIM인데 어제 한 상한가 들어가고 좀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납품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시총이 5천억대다. 싼데요. 네,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PNS 로보틱스는 한 번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재활 로봇 쪽에서 성과 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다시 한번 턴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관심 종목 언급 주셨고요.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달리는 종목 대형주에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오후 끝까지 고점 탄력 잘 지켜줬죠. 코스닥도 알테오젠의 강세와 힘입어서 플러스권 잘 나타납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반도체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잘 불어줬습니다. 연초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매일같이 고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4,800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5,000피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4,839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지수가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 이르면 다음 주쯤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954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팔자세를 보이다가 어제장에서 담았었죠. 오늘도 매수로 좀 전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가까이 그래도 거래소에서 사들였고요. 기관도 꾸준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4,500억 원어치 매수. 오늘 개인들이 8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모두 사자 우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도 나오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이 이 훈풍을 잘 받아갔었는데요.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3.5%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끝났죠. 오늘 KB증권에서 20만 전자를 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15만 원에 거의 근접한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름세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4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73원 60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1% 가까이 동반 상승이 나왔고요. DB하이텍도 오늘 4% 가까이 강세 보여줬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LG전자 오늘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알테오젠이 그 중심에 있겠죠. 10%가 넘는 급등세, 다시 한번 50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10%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함께 오름세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미용기기 안에서도 클래시스가 오늘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 좋은 숫자들이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선해운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상승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6%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쪽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로보틱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잘 올랐었는데 오후 들어서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도 2% 가까이 쉬어갔고요. 현대모비스, 나머지 그룹주들도 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철강에서 고려아연 두 자릿수 급등세에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는데요. SKC 비롯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볼만한 종목으로는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오후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건설 기계 안에서 원전 쪽 보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의 신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5%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를 기록했고요. 14만 8,9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한화 갤러리아도 오늘 3위, 그리고 대한항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DX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휴림로봇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고요. 우리기술과 함께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알테오젠이 1위를 기록했고요. 오늘 좀 변동성을 나타냈었던 G2G 바이오도 6% 정도로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ABL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주 일부, 그리고 나머지 오른 종목들 보시면 모두 다 로봇입니다. 휴림로봇과 클로봇, 뉴로메카, 유진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는 큰 시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청난 거래대금이 실린 오늘이네요. 양시장 합쳐서 40조가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투탑으로 큰 대금이 모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보여집니다. 대단하네요. 시장 분위기 저도 처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꾸 종가 보시네요. 네, 저 숫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 4840이 아니면 954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래요. 4840. 예, 예.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쪽인데 좀 올라야 팔죠.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로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공략 섹터 어디로 챙겨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봅니다. 오, 맞아요. 이제 뭔가 어깨가 들썩거려질까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오후장부터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울고 있었습니다. 네. 예, 거의 막 벽을 잡고 뭐 꺼이꺼이 하고 있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쪽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쪽에서 새로운 분위기 역력하다가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이거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한국은 또 금리 동결 기조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나 유동성 기대감 없네라는 쪽들도 어떤 부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이제 매크로 지표나 관련돼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개별 기업단에서 뭔가 성과를 내줘야죠. 그러면 큰 형님이 보여준다. 그러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쪽들에 대한 자신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반영이 되겠죠. 이번에 나왔던 또 이제 SC제형과 함께 지금 한 6개 제약사와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로 10개가 우리한테 문의가 왔다. 예, 그리고 또 조단위 계약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들썩거리기 시작하죠. 네, 그게 기대했던 바입니다. 좀 제발 바이오 투자자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마 기존까지는 그랬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게 변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이제 반도체가 쉬고 바이오가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반도체 강한 가운데서도 바이오가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개별 기업 성과가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바이오는 그룹핑 된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애로라든지 물질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바이오 내에서 탑픽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봅니다. 오, IT캠입니다. 네. 뉴스가 또 최근에 있었죠. 네, 있었고 게다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옆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냥 마늘만 다지고 주가는 올라가야죠. 네, 그렇게 관점에서 일단 OLED 소재 쪽이 한 40% 비중가 있고 원래 이쪽으로 출발했었는데 바이오 소재 쪽에서도 우리 잘한다. 그런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60%까지 나오는 회사고요. SK 팜테코가 어떤 일라일이 이제 마운자로 네. 예, 관련돼서 한국 생산하는 원료 회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SK 바이오텍, SK 팜테코 손자 회사 쪽으로 쭉 연결되는데 거기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라일리가 이제 판매량 계속 늘려날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쪽으로 증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얼마큼 물량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확 바뀔 수 있다라는 쪽에서 설비 투자는 지나고 나게 되면 실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움직임 거의 바닥권 확인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 나왔던 47,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주가 마늘만 다졌냐, 주가도 잘 다졌다. 이제는 그 풍미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 IT캠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자, 47,000원 라인대까지 목표 주가 잡아보고요. 이어서 추가 전략 잡겠습니다. 클로봇이 오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대금도 꽤 실렸어요. 자, 여기서 오늘 꼬리로만 남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볼까요, 대표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많이 큰 로봇, 네. 큰 로봇에서 큰 로봇이 됐다가 다시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앞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로봇 쪽에 차익 실현 받는 매물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지난번 보셨던 고가 때는 또 여전히 시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권이시면은 좀 줄였다가 좀 남기셔서 다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시 대응해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로봇주에 있어서 클로봇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해서 간다 쪽으로 보세요. 그거 함부로 예단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거의 몸 맞춰서 이제 같이 움직여야 수용하듯이 움직여야 맞는 것 같지. 여기 다 두 가지 다 공존합니다. 여기 돈이 많으니까 계속 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출렁거릴 수 있다. 둘 다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다 예측하고 단 그것만 하지 마세요. 인버스 사고 예측해서 인버스 사고 뭐 선물 매도하고 뭐 이런 거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놔두고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서 그 다음에 고점 신고가 나온 다음에 모르겠는데 중간에 지금 들어가서 인버스 사가지고 빠질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아직 좀 추세에 안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네.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파도에 몸을 맡긴 듯이 네. 시장에 몸을 맡기고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시장 펼쳐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 전략 세워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